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연준이 내년에도 긴축 정책 유지할 거라는 메시지 때문이었는데요. 어제의 연준 발표는 우리가 스캔에서 다룬 직전 동영상과 거의 100%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연준 출입 기자가 보도를 잘해주는 것 같죠. 어쨌거나 미국 경제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연준 선에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점점 암울해지는데요. 일단 어제 연준 발표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금리 인상 속도, 그러니까 한 번에 몇 bp씩 금리를 올리느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금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메시지기는 하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실망스럽고도 불완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왜 실망스러운가? 뭐 당연히 최종 금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실망스럽죠. 뭐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한데 거기에다가 이 메시지가 불완전한 이유는 무엇이 최종금리 수준을 결정할지 이거를 파월 의장이 어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불안한 채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시장은 이번 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폭을 감축시킨다 또는 금리 인상을 아예 여기까지만 하고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희망했죠. 그리고 수요일 2시 연준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미래 금리 속도를 결정할 때 연준은 지금까지의 누적된 통화 긴축 감안하겠다. 그리고 이 통화 긴축 정책 계속 썼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의 지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환영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또 채권 수익률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반전이 일어났는데 30분 후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9월 회의 때 생각했던 금리 수준 이상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어제 나온 연준 성명서와 연준 의장 연설을 종합해 보면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은 75bp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브레이나드 원칙을 따르겠다는 건데요. 뉴욕대 윌리엄 브레이나드 교수는 이 단기 금리의 변화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확신을 못한다면은 천천히 가라.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초저금리 때는 금리를 뭐 75bp씩 4번 연속 올리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임팩트가 어떻게 나올지 이 확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폭을 좀 낮추고 임팩트를 평가할 시간을 버는 것이 현명한 거죠. 그래야 과도한 금리 인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통화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에 미치는 임팩트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최종 금리에 달려 있죠. 지금까지는 아직 인플레와 임금 인상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효과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연준은 정책 규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준은 딱히 정책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왔죠. 어제 파월 의장은 명목 금리가 인플레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약간 기준 같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모호하죠. 이 인플레라는 게 어떤 인플레를 말하는 거냐? 연간 근원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는 거냐?
지금 그게 한 5% 정도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도 뭐 딱히 대답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시장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더 높습니다. 어떤 것을 명목금리로 보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죠. 자, 파월 의장은 6월부터 과소한 금리 인상에 오류를 범하기보다는 과도한 금리 인상의 오류를 범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너무 조금 했다가 인플레가 다시 재발하면 그 오류를 고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상 리스크는 더 커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도한 금리 인상 리스크는 차치하고요. 도대체 언제 이 긴축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가 더 문제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2000년 이후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등한 것을 생각하면 인플레를 못 잡을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2000년대 초에 GDP의 한 30% 선이었는데 팬데믹 때 100%를 넘어섰습니다. 국채를 그만큼 많이 발행했다는 건데요. 국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시중에 현금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라서 인플레를 일정 기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는 어차피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인플레가 촉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라면 그 엄청난 금액의 압력을 쉽게 제압하기 힘들 겁니다. 자, 오늘 세계경제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